저희 이제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사실 저희 오늘 가장 중요한 순서가 이제 토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네 분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도 거의 흔치가 않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뭐 지역관리회사 혹은 뭐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라서 서로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 이거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하고 싶어 하실 건데 이제 그 내용들을 세미나 토론회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한 회의실에 앉아서 과연 우리나라에 맞는 지역관리라는 거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를 엿보신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모니터가 보이니까 머리가 뜨는 게 굉장히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 용어가 이게 맞는 걸까? 이건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임프루브먼트 디스트릭트, 그래서 사업을 조금 더 잘 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건물주랑 사업자가 어떤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이벤트를 만든다거나 공간 개선을 한다거나 홍보를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80년대부터 만들었었고, 일본에서는 에어리어, 어떤 구역, 동네를 매니지먼트 한다, 경영하고 운영하고 관리한다 라는 개념으로 얘네는 2002년도에 아마 처음 일본에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썼을 건데 이제 그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에어리어나 동네 단위로 마을 만들기처럼 공동체를 했었는데 사업자들이 마을 단위로 엮이는 거는 한 사업체가 프랜차이즈 뿌리는 거 말고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용어를 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용어 정의할 때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영어를 좀 쓰지 말아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단어를 할 때 확신이 없으면 외려 영어를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뭔가를 말을 하고 싶지만 내가 정의가 안 돼 애매하다. 그럼 영어를 하면은 서로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딱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씬을 전혀 모르는 이쪽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딱 뭔가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역 관리 회사라고 했던 거는 관리라는 단어가 이제 조금 상위에서 이제 뭔가를 관리한다는 걸 또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관리사무소 같은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동네 쓰레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방송 같은 것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좀 지역의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역이라고 했던 것도 동네를 할까 마을로 할까 지역으로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다가 일단은 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케일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니까 조금 더 여지를 두자 해서 지역관리회사라고 했고, 발음했을 때 어감이 좀 어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역관리회사 그냥 부드럽게 걸리지 않고 단어가 넘어가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혹시 뭐 오늘 본인들의 얘기들 혹은 다른 팀들의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요거는 요런 단어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맨 마지막에 저희가 얘기 다 끝난 다음에 그럼 이런 걸 들으니까 요런 용어로 하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연구를 할 때 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 있으시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사업이나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서 주로 흔히 쓰시는 표현 같은 게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뭘 어떻게 쓴다기보다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한글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어쨌든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동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이긴 한데 또 이슈도 사실은 영어가 우리 너무 이제 일상에서 이제 영어를 많이 쓰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한글로 어떤 단어든 한번 정의해 보는 걸 시도해 보는 건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오신 네 팀 중에 유일한 영어 이름을 쓰고 계시긴 한데요. 네, 그래서 단어가 좀 딱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게 정확하게 이 내용을 표현하는 단어를 찾다 보면 한이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범주 안에서 동의가 되고, 그게 이제 많이 쓰여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오늘 이제 토론하는 내용에서는
특별한 안이 없으니까 가안으로 지역관리사람 말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씩 제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머리에 좀 심어 두시고 얘기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는 이 지역에 일을 하시는 거가 요즘에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항로 이 동네 아까 살짝 보셨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적인 동네인데 여기를 만약에 김초로 대표님이 와서 했으면은 여기는 또 끄티 같은 게 막 나와서 공연하고 했을 것 같고 만약에 영도를 홍동훈 대표님이 가서 하셨으면은 또 거기 여기에 많은 조금 더 이렇게 재미있으면서 위트 있는 형식으로 가셨을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머릿속 정리한 거는 아까 팬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이 핵심이 되는 운영자 한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의 색깔이 있고 이분들의 색깔에 동의를 하는 팀들이 모여서 그거가 하나 이제 세계관 뭐 마블 유니버스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질문을 추려봤었는데 우리 팀에서는 이런 일은 돈이 안 돼도 꼭 한다. 이런 일은 돈이 돼도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팀원은 무슨 수가 있어도 합류를 시키고자 한다. 이런 팀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같이 안 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으시면은 지난번에 살짝 이제 괜찮아 말 공장의 공동대표를 가진 박명호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아까 살짝 있었던 것처럼 글을 다 보고 자기들은 판단을 한다라고 그런 판단하는 방법론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들의 팀의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시는 이 4가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세계관, 뭐 계양로 세계관, 영화타운 세계관, 괜찮아마 세계관, RTP 세계관 같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시는 전략이라던가 회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개념이 뭐라고 하죠? 판단 기준 이런 게 있으시면은 네. 생각을 하시라고 말을 계속 좀 길게 느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효율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그거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랑 그 쓰는 에너지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어낼 것인가인데 이제 거기서 조금 다른 개념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가치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자산의 극대치라고 하는 측면이 결국은 우리가 말한 돈 또는 부동산 이런 것만으로 이제 그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외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 또는 관계의 가치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른 거가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효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결국 이 시대의 동시대의 효율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에 대한 부분에 제일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세 팀이랑 또 다른 색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팀들은 일단 아까 이런 거는 돈이 돼도 안 한다. 그리고 이런 거는 돈이 안 돼도 한다. 이렇게 였었는데 저희가 딱 그 일을 할까 말까 일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 일을 할까 말까 선택하는 기준이 딱 그 기준이에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한마디로 재미있는 일은 해요. 네, 이게 저희가 딱히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게 없는데 재미. 혹시 뭔가 사례 같은 거를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지역에서 이제 사실 뭐 제안 같은 것들을 하라고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좀 이제 이해관계가 있어서 네. 그렇죠. 네,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는 있는데 그게 갑자기 좀 이제 네. 있어서 네. 뭐 재밌는 축제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 보고 한번 해볼래라고 들어왔는데 사실 큰 돈은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뭔가 방향성과 맞는 축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도 있어 보여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돈이 안 될 것 같아갖고 저희는 또 한 번 하면 또 막 약간 뭐랄까 영혼을 갈아 넣는 타입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안 나오면 이제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는데
안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 심사숙고 끝에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입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떨어졌어요. 네. 왜 하라고 하셨는데 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네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또 관에는 또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또 저희를 마음에 들고 들어하고 하라고 하셨던 부분보다 더 위에서 누군가 하라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 좀 그게 있어서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매거진 섬 같은 거를 저희가 만든 거 목포에 앞에 섬이 많이 있고 그런 섬 같은 지역 자원들을 꼭 아카이빙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 돈이 안 돼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돈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합니다. 돈이 돼도 안 하는 거 사실 아직까지는 사례가 별로 없고요. 돈이 되는데 나쁜 일은 없었거든요, 저희한테. 그래서 물론 뭐 돈이 되긴 하지만 또 저희의 뭐 방향과 안 맞는다거나 너무 가치에 어긋난다거나 하면 안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희한테 들어왔던 일 중에 항상 네, 저희랑 좀 비슷한 일들이 많이 들어왔던 편이라서 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섬은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나요? 네, 매거진 섬은 지금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한번 저희 이 스트리밍 밑에 댓글로 써주시면 저도 그때 보여주셔가지고 2권씩 보내주셔서 봤는데 정말 퀄리티가 높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돈은 안 되겠는데 정말 필요한 작업이고 네. 너무 재밌다 하면서 봤었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돈은 안 되겠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해보고 보니까 은근히 또 돈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왜냐하면 섬에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다 떠났잖아요. 타향으로 떠나서 살다 보니까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섬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이제 고향에 대한 이제 애향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구매를 하실 의향도 있으시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거를 만들고 나서 저희 공공과 함께 했다 보니까 이제 일반 판매는 안 됐었는데 많이 문의가 왔었어요. 그 섬 매거진 섬 구매 가능한지 또 우리 섬에도 와서 만들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문의가 많이 왔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해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또 돈이 되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돈이 안 돼도 하는 일은 저희가 마을을 만들어 갔는데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괜찮은 마을이라고 이제 커뮤니티에 30-40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그들 엮어서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수익과 관계없이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마을 회의를 연다거나 또 일이 들어왔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 배분을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 사이에서 아직은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괜찮은 마을이 단단해졌을 때는 저희한테 분명히 리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투자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합니다. 네. 사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생각을 해놓으시다가 좀 이따 여쭤볼게요. 괜찮아 말이 제가 볼 때 사업의 세계관보다 이 팀들의 세계관이 가장 센 팀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가서 만나보면은 어떻게 이런 분들이 한 군데 있으면서 안 싸우고 지내지라는 것도 특이하고 이 구성원들의 색깔은 가장 진한 느낌이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이제 한 바퀴 돈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 싸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제가 갈 때만 안 싸우셨군요. 그렇구나. 잠시 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대표님 지금 마이크를 만지작거리고 계셔가지고. 저 그 얘기 들으니까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계양로 프로젝트에 가입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아주 초반에 그래서 이제 그분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금반지가 10개 끼셨더라고요. 10개. 그리고 자동차 엠블럼이 보이고 옆에는 이제 계약서 딱 플렉스를 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양로 프로젝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까? 지금 사실 그 고민으로 지금 한 2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를 만들려고 지금 막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다이어리에 한 3개 정도 써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노포와 협력을 해야 된다. 계양로 프로젝트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말한 거는 지금 계획 중인 거는 여기 민호 골목이 있는데 민호 R이 있어요. 그거랑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랑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뭐 이 정도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자기 브랜드여야 된다. 뭐 프랜차이즈를 갖고 온다거나 이제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인데 저희도 돈 안 되는 일을 이 노포 다 돈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인터뷰하고 이거 저 죽어요 이거 하면 진짜. 근데 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일을 하잖아요. 아 이게 내가 국가도 아니고 나라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밑에 있는 후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도 아 괜찮구나. 아 그러려면 여기 가가지고 그 식당을 해야지 BMW 2대를 살 수 있나? 뭐 어쨌거나 그래서 뭐 그 정도 생각을 요새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BMW. 이거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제가 일본의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협회나 그쪽 관련된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이분들이 첫 단계로 해야 된다고 했던 게 말씀하신 10가지 정도의 이 팀들이 우리의 이제 뭐랄까요 그 헌법 같은 것처럼 우리는 꼭 이런 건 지킨다 이런 그 어떤 판단을 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들 우리 팀의 색깔은 이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문서로 글로 남겨놓는 거를 보통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규약이나 뭐 규칙이나 이런 뭐 룰이라고 보통 일본에서 말을 하네 룰 만들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나중에 커졌을 때 혹은 좀 역사가 길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을 때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명문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라라고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조은혜 대표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아직 2년째 안 하고 계시지만 혹시 또 관련돼서 하신 말씀 있으신지?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윤 박사님이 그런 주문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굳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2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희의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그 문호를 개방하는 것처럼 오는 사람 안 맞겠다. 대신에 가는 사람도 잡지 않겠다.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결국에 근데 저희하고 함께 하려면 어쨌든 부동산이든 서비스든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계약에 일단 동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매장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그냥 유휴 공간이 됐든 그 공간의 컨셉을 잡아나가는 과정을 저희와 함께 하잖아요. 그때 이미 좀 결이 안 맞으면 떨어져 나가요. 사실은 그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모든 거를 상상해서 규칙화 시킨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애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지금 우리 개항장들 모였잖아요. 그 개항장들의 특성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일단 받아들이고 나가면 말고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기저가 밑에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조화로운 마을에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 밑바탕 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들은 실제로 조금 이게 좀 커졌을 때 정관이나 이런 거에 좀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지역관리 회사가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이후에 같이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뭐 효용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 이 영화타운이 괜찮아 말 못지않게 굉장히 강한 색깔로 뭉쳐 있는 정말 아 여기는 누가 봐도 이 영화타운 사람들이라고 딱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데 오는 사람들 안 막으시는군요. 안 막은 결과. 아 알아서 안 들어오시는 거군요. 그냥 그 운영자 분들이 중력 같아요. 중력이 있어서 중력이 센 팀들도 있고 좀 느슨한 팀들도 있는데 그걸 크게 따라 사람이 이렇게 뭉치는 것 같고 그게 이 내분의 각각 색깔에 따라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네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일을 얘기해서 사람으로 왔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저희는 강하게 괜찮아 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괜찮아 말 프로그램에서의 규칙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존대하고 서로 수평어를 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민주적 대화 절차를 거친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이미 좀
걸러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동의가 돼야 오는데 사실 뭐 한두 살 차이에선 이게 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나이가 차이가 저희가 10살 아니야 20살까지 차이 나요. 안에서 20살까지 차이가 20살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 안에서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 규칙일 수 있거든요. 뭐뭐씨 뭐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그냥 뭐 말을 놓는다거나 이렇게 뭔가 수평어를 쓰는 게 그냥 이런 거죠.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뭐 무심결에 반말을 했어. 그럼 저도 반말하는 거예요. 아니? 약간 그러면 이제 당황할 수 있고 사실 그게 싫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싫으면 이제 같이 못 사는 거죠. 그런 게 분명하게 있고요. 또 저희는 사실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또 생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같이 일단 뭐 사업을 할지 뭘 할지 모르겠고 일단 살자 같이 좀 하고 와서 모였던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통해서 거의 뭐 자신의 일상을 다 공유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결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핑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그룹끼리의 또 성향들이 또 강하게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막 채식을 하는 그룹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이제 막 약간 이제 또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있는데 그게 비즈니스로 이어질 때도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런 게 있고 괜찮아물도 지금 이거를 딱 그 문서화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규칙들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있으시잖아요. 처음에 안내할 때 설명을 드리고 아까 뭐 수평어라든가 네, 몇 저희 가지들이- 처음 교육 자료라는 게 있어서 그쵸, 처음에 네. 들어왔을 때 교육을 하면서 이 안에서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뭐 사실 간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뭐 너무 자세하게는 쓰지는 못했고 저희가 뭐 장사나 이런 거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사하라고 모인 사람들은 아니어서 이런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규칙이 아니라 그냥 생활에 대한 규칙이 좀 많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평어가 좀 가장 핵심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또 사람들 멤버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해주실 말씀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됐고 아니면 또 넘어가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범위 설정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을 봐도 범위가 그냥 굉장히 뭐 영화타운처럼 작은 범위부터 역세권 이렇게 큰 범위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네 팀이 각각 우리 지역, 우리 뭐 내 흔히 말하는 이 나와바리 아니면 내 영역이라고 보는 범위가 대략 어느 정도신지 뭐 이거를 몇 미터 정도라고 말씀해 줘도 되고 뭐 대략 어느 정도 도보 몇 분 뭐 이렇게 말씀해 줘도 되고 어느 정도 범위를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라고 설정하고 계시고 이거 향후에 어디까지 늘리고 싶으신지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골목 상권을 설정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퍼져 나가서 막 가게를 이제 여기저기 자발적으로 구한 경우라서 좀 퍼져 있는 게 있어요. 도보 10분, 15분 거리 안에 다 모여 있긴 한데 뭐 더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이제 지형적으로 이제 그 안에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는 확장시키고 싶다기보다는 좀 좁히고 싶긴 해요. 저희도 어느 한 골목이나 이렇게 모이고 싶은데 저희는 사실 자본을 가진 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한다 그래서 골목을 이제 매입을 한다거나 골목을 이제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의뢰 입장에서 좋은 이제 매물이 나오면 뭐 사실 약간 10분 거리긴 한데 그래도 해보자 약간 좀 이런 상황으로 저희는 접근을 했던 경향이 있어서 근데 차차 여유가 좀 있다면 좀 좁혀서 한 곳에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아직 저희가 좀 작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 신축하시는 건물의 규모가 꽤 커서 거기서도 동수는 한 동이지만 꽤 모이는 컨셉이잖아요. 네, 저희 사실 그게 모으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이제 그걸 만들면 좀 퍼져 있는 친구들에게 막 퍼져서 살고 있으니까 야 여기 모여 살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장사도 또 여러 군데 사니까 여기 모여 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공간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게 완성이 되면 아마 좀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RTBP는 약간 거리가 조금씩 떨어져 있지 않나요? 그 거점들이? 그렇죠. 저희는 거리가 수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고요. 사실 조금 다른 개념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가지고 있었던 개념 자체가
그 도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시대 이 지역의 문제에 좀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어느 한 길 또는 어떤 한 뭐 골목으로 그 뭔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그것만으로 찾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 골목의 그 문제 또는 어떤 상황이 이런 문제와 비슷한 곳이 있는 곳을 이렇게 해결하는 대안을 만드는 거에 어떤 샘플이 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제가 원했던 건 도시라고 하는 공간과 이 시대, 요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혹은 다음 세대에까지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한 샘플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이제 그 대상지와 그 솔루션이 저는 필요했던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 회사의 가장 첫 번째 일종의 미션 같은 게 동시대 이 지역의 정신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 그 꼭 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항상 역사를 만들어낸다가 이제 그 다음이고, 세 번째는 최대한 거기에 걸려 있는 주체 다자 간의 이익 총합이 극대화되도록 만든다. 약간 이렇게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되게 약간 범위가 저희는 좀 넓게 설정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저희가 제일 잘하는지를 가지고 좀 좁힐 수는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해나가다 보면. 근데 사실 처음에 설정했던 건 이제 영도를 하고 나면 이제 제가 항상 좀 많이 듣는 이유 그 어떤 질문 중에 하나가 영도에서만 계속 할 거냐, 다른 데로 갈 거냐. 이 얘기 제일 질문을 많이 듣고. 네. 두 번째 질문 많이 듣는 건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면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이제 뭐 확장할 거냐 이제 그 비즈니스를 혹은 그 실험을에 대한 건데 저는 어디가 되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그때 이제 잠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또 약간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다음 단계로 어딘가 가서 활동을 한다면 항구 도시에서 그 활동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효율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실험했던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솔루션들이 아마도 다른 항구 도시에도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가정 때문에 좀 그렇게 가졌고요. 근데 사실 그 더 하고 싶었던 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항구 도시가 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다음 단계로 이제 활동을 또는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은 예,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농담처럼 포틀랜드랑 뉴욕이나 뭐 암스테르담 그 이런 어떤 다른 해외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언급을 가끔 이제 팀원들하고는 하거든요. 그냥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예, 지사나 뭐 아니면 팝업을 내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뭐 네 그런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접근 방법의 순서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시작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TF님 브루클린 이런 데 가셔야겠네요. 회사 이름을 유지하려면은 네. 그러니까 얘기 말씀을 들으면서 또 계속 질문이 막 생겨나고 있긴 한데 일단 계약내 왔으니까 여기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매입을 하는 팀들이 있고 임대로 가는 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그 각각이 매입을 선택한 이유와 임대를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 매입에 대해서 많은 철학을 갖고 계시는 네. 저희는 지금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그 멤버들이 다 약 20명 된다 그랬는데 그 멤버들이 사실은 과거에 저랑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됐어요. 한 다 7년, 8년 된 분들이죠. 그분들이 보장하는 또 한 서클. 그래도 이제 20명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과거에 지금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을 때 임대로 했다가 뭐 쫓겨나고 되게 안 좋았던 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나가라 그랬고 임대료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플레이어가 건물을 소유해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만약에 플레이어가 아닌데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플레이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술집을 해. 그런데 그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가장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고 지속성을 낼 수도 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잘 된다면 그것들이 바로 노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자꾸만 그 청년몰 이렇게 돈 3천만 원 지원해주고 뭐 해주고 해서 참 잘 안 됐잖아요.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을 정말 잘 선별해서 그 친구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장사, 활동을 할 수 있게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만이 저는 오히려 더 지속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만약에 어쩔 수 없다면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허그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심플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요. 돈을 벌어요. 근데 건물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어. 안 팔겠죠. 그렇게 돼야지만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팀도 다르신데 어쨌든 제 의견 좀 한번 또 말씀드리고 나면 저는 어쨌든 그 회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그 뭐랄까요 상점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한 사람 또는 한 가게랑 이게 회사일 때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는 어떤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있냐면 부동산과 금융은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부동산 또는 뭐 돈 또는 주체들마다의 입장이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소유만 한다 안 한다 또는 돈을 대출을 받는다 투자를 받는다 뭐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뭔가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사실은 금융만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자본이 자기 자본부터 시작해서 지원금, 그 다음에 개인 대출이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에게 빌리는 돈, 기관에게 빌리는 돈, 그 다음에 투자까지 지금 거의 한 5개 이상의 그 금융 기법들을 어떻게든 활용해보고 있거든요. 그건 꼭 그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것들을 알아야 그 다음에 더 다음 단계의 진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게 맞다라고 하는 걸 추천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역 관리회사 또는 지역 개발회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노하우들 또는 그 사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 각자 해보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계약노예 상황에서는 이 팀들이 각각 하나의 그 거점들 혹은 공간들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가지고 매입하셔서 하는 게 아마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기서도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의 커뮤니티가 만약에 형성되는 지역이라면 또 다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4개의 거점 중에서 절반인 2개는 저희가 법인이 매입을 한 상태고요. 절반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임대의 형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 임대도 있고 비용을 주고 있는 임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섞어서 잘 자기한테 맞는 혹은 그 기업에 맞는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저희도 처음에 임대에서 매입으로 가게 된 과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질문에서는 아까 답을 이제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계약로 프로젝트의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우리가 마음껏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소유를 해야 되는데 청년이 사실 이제 막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 청년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경제적 여건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금융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받쳐지지 않고 하니까 저희가 선택했던 방법은 저희가 최대한의 아이디어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투자자를 모아서 그분들이 매입을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건물주랑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친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건물에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그 매입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실제 부모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열정을 설명드리고 이것들을 공감하시고 이것들을 계속 서포트 해주시고 거기에서 그분들도 손해 보지 않게끔 그리고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해준다면 사실 이제 함께 갈 수 있다. 10년, 20년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이 매입을 하시고 우리가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그 사이에서 저희도 매입을 하고 싶지만 매입을 할 수 있는 돈은 없고 임대를 해서 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매입을 해서 임대하게 해주고.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런 건 있었어요. 팔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억지로 설득해서 사지는 않았어요. 팔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애착이 있고 그걸 가지고 뭔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으시면 오히려 옆에서 그게 잘 되게끔 도와드리고 하시는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청년들을 만나서 뭔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맞고, 뭔가 누군가 제발 좀 사줬으면 좋겠다 싶은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는 과정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매입한 건물들 보면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면서 자녀분들이 가지기 싫었고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성당에 기부를 하셨는데 천주교에 기부를 하셨는데 성당에서는 그거를 도저히 운영할 여력이 안 돼서 팔고 싶어 했고 그 팔고 싶어 했던 과정이 10년 동안 아무도 안 샀고 뭐 이런 건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들을 저희가 이제 매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과정까지 이루었는데 저희가 돈을 벌어서 이제 뭐 자본이 이제 충분히 모였다기보다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자금을 대여해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됐죠. 네, 그런 과정이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차차 저희도 아까 이제 김철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제 어떤 금융을 이용해서 매입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또 혹시나 또 매입을 해서 빌려주시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을 모으는 것도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해요. 저희는 이게 약간 굉장히 요즘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어떤 세대 간의 갈등들이 많잖아요. 뭔가 돈을 번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만 물려주는 이런 이제 구조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윗세대에서 얻었던 그런 경제적 이득을 아랫세대에서 지금 기회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아랫세대에다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과정으로 이게 이제 이양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런 방식이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위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선배님들이 돈을 축적을 했는데 이걸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투자를 하고 싶을 때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청년들을 연결시켜주고 이제 그거를 지역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 부동산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번 잘해볼 수 있는 파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 경우여가지고 저희는 거의 100% 임차인 상황인 거고, 그것들을 이제 마스터리스를 고집하는 이유라고 하면 조금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이런 저희는 도시 재생 쪽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좀 샘플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건물주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이 관계성을 만들어서 이걸 샘플링화 할까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고민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해서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결국에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마스터리스를 하면서 어떻게 이 수익들을 분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자본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돈이 있어서 또는 뭐 대출을 좀 무리를 해서 이것들을 매입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다른 지역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조금씩 생각이 변하고 있죠. 이게 조금 컨텐츠가, 근데 사실 결국에 저는 컨텐츠가 건물주의 힘을 좀 결국에는 그 앞지르는 시대가 뭐 이미 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임차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같이 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방식들을 좀 고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이게 다들 지치셨을 것 같아가지고 망설여지지만 일단 우선순위 순으로 일단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 요즘에 제가 이 도시재생 이쪽 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투자사나 금융 쪽 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다 물어보는 게 이런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스케일업이 가능하냐, 뭐 투자를 했을 때 회수가 가능하냐, 이런 거를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쪽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답은 항상 여기 재밌는 아이템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계양로 통닭이 히트를 쳤으니 계양로 통닭을 전국에 뿌리자, 뭐 어떤 뭐
괜찮아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이 히트를 쳤으니 이거를 전국에 뿌리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네 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고향에서 하시는 분들과 제2의 고향이 되신 네,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뭐좀 노포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가 맺는데도 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게 과연 다른 지역으로 넓힐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같은 종류를 전국으로 퍼뜨리는 것보다 한 지역에서 하는 업종의 종류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지역을 점점 더 퍼뜨리는 거가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늘도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김철호 대표님 같은 경우도 거의 저희 같은 연구자처럼 막 지역을 연구하고 계시고 김한기님 막 이런 것까지 넣고 이런 연구에서부터 뭐 F&B에서 숙소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쪽으로 종류를 넓혀가고 메이커도 하시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지역을 떨어져서 성립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혹은 그 사업 모델 아니면 뭐 일인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희 목포의 아들이 되신 네. 목포의 사위죠. 아사히 좀 반지가 진짜 눈에 띄어가지고 네. 여담이지만 목포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 괜찮아 마을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애초에 저희는 지역성에 염두에 두지 않고 저희는 기획을 했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분명히 이제 청년들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갈 것이고 또 청년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사실 요즘 로컬에 굉장히 또 이제 모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공동체적으로 좀 계속 모임이 생기고 그들을 모아야 될 텐데 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공동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공동체에 대한 역할이나 영향이 커질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희는 하나의 일을 담당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처음에 로컬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청년 문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우리 운영자들, 우리 플레이어들을 모으려고 하는 여러 지역들에서 괜찮은 마을 모델을 저희를 구매해 주신다면 저희가 가서 새로 온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인큐베이팅하고 뭔가 이제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 기법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이 마을을 사랑하고 이 모인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머화했다라고 봐요.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희는 투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많은 투자를 바랍니다. 네. 지금 강진이나 다른 도시에 하시는 프로그램도 살짝 뭐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대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강진 같은 경우도 아직 저희 프로그램을 저희가 아직은 이제 제대로 다른 지역에 이식하는 그런 이제 아직 경우는 없어요. 강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행사 몇 번 이제 기획해서 열어주는 걸로 이제 계약이 됐었고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전권을 맡겨달라. 저희가 청년들을 모아서 그 청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엮어주는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잘 많이 좀 사랑해달라, 네, 구매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사실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사들이 이제 이 어떤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이 성장을 하고 뭔가 좀 J커브를 그리면서 이제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플랫폼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투자를 받죠. 근데 저는 사실 보면 플랫폼에 투자를 해서 물론 이제 성과를 얻을 때는 크게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성공 확률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희박하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앞으로는 더더욱 이제 웬만큼 나올 만한 플랫폼들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지역에 투자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런 이제 로컬 기반의 에리어 매니지먼트 회사들에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사들은 사실 저는 앞으로 기회가 좀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또 사실 또 잃을 게 이제 또 부동산에 또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는 또 좀 더 적은 편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네, 그런 부분에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 정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이? 제가 넓게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서 너무 폭이 넓은 질문이기도 해서 확 좁혀서 그 계양로 프로젝트 입장에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양로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가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뭐 상품을 판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재미가 없지만 원하지도 않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단순하게 아까 그 계양로 통닭 예를 드셨잖아요. 단순하게 계양로 통닭이 닭을 파는 집이었으면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계양로 통닭에는 지역 있는 정서를 팔고 있고 그 윤준석 박사님 항상 쓰시는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그런 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간다면 저희의 태도가 팔리는 거죠. 태도. 로컬을 대하는 태도. 로컬을 대하는 태도가 가면은 왜냐면 그게 만약에 A가 찍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대로 A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 A가 그대로 A가 가지 않고 저희 태도가 가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의 새로운 것들을 저희가 태도를 정하겠죠. 그럼 아마 싹 바뀔 거예요. 하지만 또 같이 가야 될 것들은 같이 가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 계양로 프로젝트가 움직인다면 아마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계양로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렇게 가기 어려운 콘텐츠도 있고 그게 가능한 콘텐츠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간다는 거가 만약에 예를 가정을 드신 거겠지만 인천에도 있고 다른 쪽에도 있고 양쪽을 다 이 두 개의 우주를 같이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계양로 통닭이 다른 지역에 가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계양로 통닭에 있는 한번 이따가 우리 이제 드시러 가게 된다면 보시겠지만 거기 가면은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건다 인천의 컨텐츠예요. 사진들이 보면은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갔던 소풍 장소,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갔던 뭐 월미도 앞에 사람들 기다리는 곳, 이제 그런 것들로 모두 꾸며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간다면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꾸미겠죠. 그래서 저희 계양로 통닭에 보면은 샹들리에가 있는데 그게 그 조화랑 꼭 돼 있어요. 근데 만약 노량진 수산 가면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좀 그물로 할 것 같아요. 그물. 그리고 사진들은 다른 것들이 붙겠죠. 그리고 컨텐츠가 들어가고 아마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만약에 노량진에 계양통닭을 방문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과 계양통닭 이런 곳이구나라는 태도를 느끼는 거지 계양통닭에 있던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고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그게 프랜차이즈라고 아예 생각을 안 하겠죠. 애초에. 에이스 호텔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또 네. 일단 뭐 그 투자를 하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혹은 같은 디자인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파느냐가 효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잘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방식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프랜차이즈식 확장 또는 생산 양을 극대화해서 한 번에 할 때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대량으로 이제 분배하는 이제 이 구조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결국 그러면 우리 가는 방향, 그러니까 뭐 RTP 얼라이언스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이 결국 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굳이 다 그렇게 잡아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골목에서 저 옆 골목까지만 확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자기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된다고 보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그런 방식으로 확장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음 단계로 보면 사회적인 가치를 조금 더 얹어서 쉽게 말하면 쓸 돈을 안 쓰게 해주는 것, 사회나 아니면 사회적 간접자본들이 꼭 써야 될 부분들을 오히려 안 쓰게 해주는 것 때문에 올리는 부가가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환산해서 받는 방법이 또 저는 이제 하나의 부가가치로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올리는 걸로 거의 비슷한 포맷이지만 다른 것을 전달하는 걸로 흔히 말하는 그 일종의 대량 생산이 가지는 또 빈틈을 좀 또 지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다음은 또 이제 컨텐츠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그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하는 측면만 계속 봐서 그렇긴 한데 이거에 이제 분야를 좀 다양하게 생각하면 시간이나 공간 자체를 아예 이제 완전히 컨텐츠화 해버린다면 그건 또 이제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물건을 다르게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걸로 이제 쉽게 말하면 말하자면 분배해 주는 거죠. 약간 분배해서 이게 뭔가를 더 많은 양으로 팔고 이게 아니라 더 쪼개서 더 다양하게 느끼게 해주는 걸로서 저는 또 좀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약간 내부로 들어오면 그런 것들 방법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인데 어느덧 지금 시간이 막 저녁을 향해 가고 있어가지고 한 2가지 정도만 더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유일한 방청객이 한 분 계신데 관객의 질문을 하나 듣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계양로 같은 경우도 계양로 프로젝트 팀 말고 다른 팀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굉장히 고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프리라이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갔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팀들이 와서 그런 거를 누리고 하면서 혹은 그런 분위기를 깨는 쪽으로 만약에 움직였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 관리랄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싶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진짜 그 제 속마음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인데 요새 제일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아까 했던 질문 뭐 범위랑 뭐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무임승차했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범위는 이 인천 여기 아까 말했던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여기를 지켜내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지역이 제일 중요한 지역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가 사라지면 굉장히 많은 걸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저희는 힘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약 지금 30몇 개의 팀이 들어와 있는데 대환영입니다. 대환영. 이제 그런데 좀 서로 왕래가 없고 하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되게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만나려고. 그래서 그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만났죠. 물론 좋은 점도 있었고 조금 실패했던 점도 사실 있죠. 뭐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왜 제가 말했던 걸 왜 저희 힘만으로 안 되냐 그러면 단순하게 골목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살 때 어느 날 생각이 들었던 게 인천이 닮아 있는 도시가 리버풀, 런던, 뉴욕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순간.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지만 사실 여기서 걸어서 약 10분에서 15분만 걸어가면 바다예요. 근데 바다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항구 도시인데 바다를 느낄 수 없는 유일한 도시가 인천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국가시설이에요. 공장, 뭐 창고 그래요. 근데 간만에 생각해 보시면 런던도 그랬고 리버풀도 그랬고 뉴욕도 그랬어요. 요코하마도 그랬고 다 국가시설이었고 했는데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바꿔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건 방향성이잖아요. 그 대한민국도 방향성에 맞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날이 인천에 온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제일 깨끗한 캠퍼스를 갖는 게 아닐까? 런던보다 우리가 늦었다는 얘기는 더 문화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접하는 거잖아요. 이미 선배들 했던 거 봤던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희들이 10몇 개지만 그래도 노포랑 같이 하고 있고 30몇 개 팀보다 300개가 들어와야죠. 그래야 여기를 지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계양로 인테리어라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메콩사롱 형님이 김기창 대표님이 이제 주축이 돼서 할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인테리어 하는 곳이죠. 어떤 분들은 저희 계양로 프로젝트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인 줄 알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해주세요. 인테리어 해주세요.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이제 어디 가서 인테리어 하시는 거 보면은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 자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 가구 배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누군가 탁 건드려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지금 또 거기서 작은 프로젝트로 리터치 프로젝트 뭐 이런 말도 쓰고 있거든요. 살짝 조금만 손대서 인테리어를 바꿔줬으면 어떻게 좋을까?
여자 화장 리터치 하듯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는 이제 계양로 인테리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좀 분위기를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크게 봤을 때는 아까 조원 대표님 말한 것처럼 가리지 않고 다 맞죠. 왜냐하면 여기 자유로운 곳이잖아요. 누가 뭐 규제를 해요. 30개 안 돼요. 300개 이상 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제대로 지켜내고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가 정말 한 50년 지나고 나면 런던 될줄 누가 알아요? 뉴욕이 될줄 누가 아냐고요. 근데 제일 좋은 그 배경 갖고 있냐. 인천 인구는 295만입니다. 그리고 이 계양로 주변에는 신도시가 청라 신도시, 영정 신도시, 송도 신도시가 있는데 차로 20분 거리예요. 여기가 총 46만이에요. 인구가. 다 돈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만 버텨내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좋네요. 제가 도시재생이나 뭐 이런 센터, 공공센터랑 이런 팀들 좀 다른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공공해야 될 일들을 어느 정도 일정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공 같은 경우 세계관이 없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모두를 위한 것이고, 여기는 나름 우리들의 색깔에 맞는 팀들을 찾아서 그 팀들이랑 교류를 하는 그런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또 드렸던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겠네요. 인천 같은 경우 워낙 쓸 수 있는 버퍼가 큰 도시다 보니까 290만이면 그럴 수 있겠네요. 295만이고 95만. 인천은 생긴 이후로 인구가 한 번도 준 적 없고 줄지 않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인천입니다. 네. 장사로 오세요. 다른 도시들은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거의 300만 27만. 뭐 부산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청년 특히 청년이 많이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목포는 영도 같은 경우가 11만 5천. 저희는 23만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23만이지만 적응만 두고 있고 사실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 거주 인구는 17만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한번 그냥 카더라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부럽네요. 네. 바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천에 대한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시인 줄 알거든, 시. 진짜 지방. 야, 너네 맥도날드 있냐? 뭐 이런 말 나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천은 참 장사하기가 좋은 도시예요. 많이들 오세요. 인구가 300만인데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좀만 잘하면 정말 잘 될 수 있는 곳이 인천입니다. 군산은 어떻게 돼요? 군산은? 인구 27만이근데 저희도 이제 원래 30만까지 보다가 그 GM 대우랑 이제 중공업이 나가면서 이제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전국 3대 폭망 도시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고 뭐 거제, 울산, 군산 뭐 이런 식으로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사실은 상황은 되게 어려워져 가는데 또 반대급부로 좀 이렇게 청년들은 되게 기회 그런 것들로 보는 것 같아요. 좀 시선 자체가 조금씩 저 마을은 좀 재밌어라고 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같고. 네. 아까 인구 잘못 말했는데 확인했는데 36만입니다. 36만. 송도 신도시, 청라 신도시, 영정 신도시 20분 거리 36만 명. 46만 명 아니죠? 저도 빨리 부산 인구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확실하지 않아서 대충 그냥 얘기한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각 지역에 몇 명이 살고 얼마나 줄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다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리고 아마도 추측하건대 뭐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뭐 예측 통계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게 인구 통계라는 뭐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물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또 좀 뭐 기인한 게 있을 거고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우리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여기에 플레이어 또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드는 것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상황들이 좀 좋지 않다고 봤을 때는 어딘가에 있는 인구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플레이해야 되는 사람을 빼오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결국은 어느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과연 또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도 우리 이제 지역 그 개발 또는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들에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어떤 밀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들긴 합니다. 근데 크게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군산에 만약에 살고 있는 그 고향인 친구들이 대부분 거의 다 서울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좀씩만 더 하고 또 서울에 또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조금씩 분산된다면 저는 그 정도 수만 이렇게 유지돼도 이게 좀 지역적으로 좀 더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대장님하고 좀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사실은 인천까지도 수도권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이제 홍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의 52% 정도, 지금 뭐 정확한 통계 숫자는 뒤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0%를 넘어간 그 안에 결국은 수도권이라고 하는 건 서울과 경기, 인천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 있는 인구들은 어찌 보면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생각이 되는 건데라고 하는 걸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천이 항상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인식적으로는 지방이에요. 인식적으로는. 근데 위치적으로나 인구적으로 보면은 지방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다들 머릿속으로는 인천은 완전 지방이잖아요. 말로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휴전선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섬나라잖아요. 근데 주 5일제 과거에 시행이 됐고 이제 KTX가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주말마다 금요일 토요일 이제 이동하고 옛날에 전주로 다 이동하다가 이제 로컬이 되면서 전주 가던 인구가 군산 가고 여수 결국에는 똑같은 인구를 가지고 지금 그 인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인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가 갖고 겪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나라고 보면은 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교육시켜서 20살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매력적이어서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살 수 있을까? 뭐 관광으로 올까? 또는 아예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사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저는 염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실질적인 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 제가 사는 이제 복도식 이제 아파트는 아니고 복도식 상가 주택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옆집 다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뭐냐면 선주들이 이제 집을 싹 얻어갖고 그 선원들을 이제 다 숙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 말이 들리는데 잘 모르겠어요. 베트남 말인지 태국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재밌는 게 그런 가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베트남 음식점이 생겼는데 베트남 여성들이 만들었어요. 어떤 이유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랑 같이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여성들이 이주 여성들이 거기서 이렇게 베트남 음식을 팔아요. 근데 메뉴가 한국어가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먹으라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6,000원대예요. 전부 다 통일되어 있어요. 6,000원. 저 자주 가요. 네. 네. 그 목포에서 약간 그거 보면서 저도 약간 느낀 게 어쩌면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무언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제 태국 요리를 좋아하는데 목포에 태국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태국 이주 여성들과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거를 아예 목포에 진짜 막 허름한 이제 시장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해본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번외얘기했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했던 질문들이 계속 듣다 보면서 자꾸 새로운 질문이 떠올라가지고 지금 생각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끝나고 꼭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진행을 더 해야겠네요. 그래서 지역관리 회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큐레이션, 그러니까 지역에 워낙 이런 거 하는 지역들은 이제 빈집도 많고 이런저런 자원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베트남 여성분들이 하는 식당이라던가 그런 것도 일반인들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처럼 이런 재밌는 건물들을 찾아내고 재밌는 콘텐츠나 지금 운영자들을 찾아낸 그런 큐레이션의 능력이랑 콜라보레이션 이런 노포들과
새로운 팀들 연결시켜주는 혹은 이런 이주인 분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이나 크래프트,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거 직접 만들어내는 거, 이거에서 사서 오는 것들보다는 직접 만드는 이런 거가 가장 큰 역할 세 개인 것 같고, 그 분야가 뭐 부동산 중개나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뭐 브랜딩이라든가 공공공간 관리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 분들을 지금 하게 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혹시 저희 유일한 관객께서 저희 연구소의 금융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투자 이런 쪽에서 뭔가 움찔움찔 하신 것 같아가지고 없으신가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원래 이 지역관리회사의 정의로 이 몰고 나가지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조금 막구로 많이 새가지고 제가 요 질문들은 따로 서면으로 좀 다시 서면장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나눠보고 그 용어에 대한 것도 오늘 그쪽으로 좀 많이 못 가긴 했었는데 혹시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보시다가 아니면 오늘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다가 저는 이거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뭐 교수님들이나 박사 이런 분들이 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분들이 좀 합의를 해서 용어를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안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알트 뭐 3개를 내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오늘 저의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오늘 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든 이뤄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앞에서 굉장히 문자가 자꾸 와서 그러면 저희가 3시간 반 거의 4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요. 네,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살짝 한 1분 정도 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천부터 분산으로. 먼저 이렇게 인천에 각 대표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우리에서 마련한 이런 세미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맛있게 밥 먹고 진짜 중요한 얘기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진짜 다른 비슷한 일들 하시는 대표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고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들을 더 듣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네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걸로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요트 자격증을 땄어요. 목포 시민들에게 무료로 요트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요트 자격증 땄어요. 이제 요트만 사면 됩니다. 제가 요트를 사서 인천, 군산, 목포, 부산 이렇게 요트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가는 길에 남해도 한번 들리고 거제도 들리고 그렇게 좀 항구 도시들이 앞으로 진짜 바닷길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항구 도시들이 한번 이렇게 같이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황들인지에 대한 걸 한번 진짜 직접 가보는 일을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좀 그 안에 있었던 이슈들이나 뭐 아니면 잘된 사례나 아니면 솔루션들이 좋은 게 있다면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뭐 그게 연구가 아니더라도 일단 하나의 약간 새로운 해를 좀 한번 도출해보는 작업을 좀 공동으로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게 만약에 주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네,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바다가 바로 앞에 있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되게 부산도 마찬가지였고 사실은 조금 지금 현재 조금 바뀌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여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어떤 자산으로서의 어떤 해양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디테일들이 어쨌든 우리가 활동을 하면 되는데 그건 아예 어떻게 보면 인프라적인 면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BMW 시작해서 요트로 끝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돼서 좋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회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고 뭐 이게보다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한 자리들도 조금 더 지속을 해서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한 번 더 항구도시나 뭐 내륙도시들 이렇게 해서 진행을 또 쭉쭉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